환경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실을 푸념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기금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작은 고민을 보태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만금 개발, 기업 유치, 문화예술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도 약자들의 기본권이자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소외된 계층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외된 계층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일반 도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만큼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여러 가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말 기준 도내의 교통약자는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 187만 4천 명 대비 2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인구는 7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29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6%를 점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2%와 3.3%에 이르는 등 교통약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확대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투자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하면 서울은 시내버스 55%,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내버스 40%, 8개도는 시내버스 30%까지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시내버스 882대의 30%인 24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나 2012년까지 56대를 도입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도입 목표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법적 규정도 없으며 차량 가격은 2억 원으로 일반 시내버스에 비해 1억 원 정도가 비싸 정부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 버스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시내버스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해도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다면 도입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내리기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승강용 F 보도까지 바짝 붙여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간을 두고 세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승하차 시간은
대략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지체된 시간만큼 운전기사는 더 빨리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지가 설치된 승강장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으면 버스를 세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게 현 실제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상버스와 일반 버스 배차 순서를 적절히 배치하여 버스 운전기사들이 시간에 쫓겨 장애인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여 버스 정차 및 장애인 탑승의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에 대해 시사께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저상버스 도입 대수가 27대로 아주 저조하고 시내버스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지 않는다 해도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인데 앞으로 2016년까지 247대를 도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저상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약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위한 버스 정류장 및 도로 정비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저상버스와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기법에 따라 시장 구은수가 1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2016년까지 도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1, 2급 등록 장애인 인구수에 의거 2016년까지 142대를 도입해야 하나 2012년 현재까지 40대 도입에 불과하여 도입 목표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은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매년 확대되는 운영비 부담으로 사실상 구입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인구 증가율은 높은 데 반해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 비율은 낮아 장애인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도 필요하지만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 도입은 아주 시급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시사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확대를 위해서 시장 군세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와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덧붙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전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 도입, 사례와 같이 전라북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의 열악함이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 9곳의 도단위 광역단체 간의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2007년 9개도 중 6위, 2008년 8위, 2010년 9위, 2011년 8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1년 평가 결과 중 특징적인 것은 교통복지 행정지표가 2010년과 동일하게 최하위인 9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매년 평가시마다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괄 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 국장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방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각각의 재산관리관에게 주로 관리되므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무단점유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는 2010년 22건 6,364제곱미터에서 2011년 45건 49,454제곱미터로 증가하여 무단 점유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면적은 약 한 8배 증가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사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무단 점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등을 정확히 실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대교에 관련하여 간략히 묻겠습니다. 부창대교에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보정등을 통해서 사후 당위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해서 부창대교 건설에 대한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명한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창대교 건설이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부창대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지구를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 중심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접근성 개선과 낙후된 해안지역의 개발 촉진 효과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창대교 건설은 2005년에 기본 설계까지 시행한 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부족으로 제3차 국토 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고 그에 따라 향후 관광객이 1천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부창대교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사님께 묻겠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제3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상의 광역도로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새만금 및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